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CPI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급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1월 CPI 같은 경우 전년 동월 대비해서 3.1%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상치였던 2.9%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전년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모두 다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하 시점을 5월이 아니라 6월로 내다보는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게 됐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밀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나마 좀 잘 버텨주는 쪽 보자면 로봇 섹터가 있겠고요.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도 나름 괜찮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기술 개발에 있어서 올해 24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장 초반 좀 밀리면서 미국 시장과 커플링되면서 오늘은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지수 상황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28% 하락하면서 2,600선은 단단히 지켜내면서 움직입니다. 2,615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동향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먼저 쌍끌이 좀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2,700억 원 넘게 현재 매수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29% 하락하면서 842선이고요. 수급 동향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2,700억 원 넘게 현재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전략 세우러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CPI 지수가 예상보다 좀 소폭 상회하는 수치로 좀 나오게 되면서 미국 시장이 좀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도 좀 커플링 되면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좀 오전장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예, 일단은 오전장 같은 경우는 지난 미증시 같은 경우에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CPI 지수가 예상보다 약간 높게 나왔던 것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멀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 실망 매물이나 이제 경계 매물이 나왔지만은 각종 고용 지표나 경기에 대한 펀더멘탈은 굉장히 굳건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인 어떤 상승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투자 심리 쪽으로 약간 위축이 될 어떤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전혀 어떤 시세가 반영이 되지 못하고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갱신한 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닥에 박스권 상단도 돌파하지 못한 어떤 그런 차별화 장세가 있는데 이런 저PBR 부분의 어떤 흐름 또는 현재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신경제하고 구경제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충돌에 대한 수혜주로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하고 저 PBR 종목이 상당히 강하게 좀 실행이 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 코드에 맞는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차트로 코스피로 잠깐 보시면은 전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2단 상승, 그다음에 1단 조정인데
생각보다 심하게 많이 빠졌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걸 이제 극복하고 반등에 21선 돌파하면 추세 반전입니다. 기술적 반등은 21선까지는 되는데 21선이 돌파했던 것은 추세 반전이기 때문에 추세 반전의 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오늘도 약세가 되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11선까지 밀려줄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 계속 이격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 코스피 부분들은 한 달 먼저 출발이 됐다. 월봉상으로 보면은 2월달이 양봉의 이제 개념이 사실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1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음봉 먼저 이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가 상당히 코스피가 앞서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돌파하기 때문에 이제 추세 반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고점에서 한 달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좀 드렸죠. 왜냐하면은 주파동은 월 사이클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20일을 보여주고 이제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약간 숨고르기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의 최근의 장은 언제부터 출발했냐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작년 10월 말부터 정확하게 출발이 됐다. 그래서 한 해의 시간은 그 전년도 10월부터 시작이 되고 이게 한 해가 4분할 되면은 하나의 이제 3개월 주기로 돌아간다 이게 말씀드렸고 3개월 주기가 제가 2달 상승에 대한 한 달 조정이 이제 3개월의 이제 탄생 파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추세 상승 내지 최소한 지난 2달에 대한 상승처럼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흐름들을 약간 보여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2월, 3월 경기 지난 연말부터 시작했던 랠리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급락,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삼각 수렴 내지 이중바닥 이렇게 통해서 다시 한번 반전, 쌍봉에서 다시 한번 크게 이제 밀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물론 너무 장기적인 어떤 관점이지만은 쌍봉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쌍봉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상방 또는 긍정적으로 보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정확하게 60일 주기 사이클의 또 흐름 그래서 61선이 6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재골드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약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종목도 이렇게 비슷한 종목으로 고르시면은 거의 실패가 없고 또 한 달 조정을 보였던 종목군 중에서 첫 번째 거래량이 터졌던 것 중에서 이제 눌림목 종목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CPI 지수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로 좀 나오게 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고요.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 있다면 코스닥은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좀 많이 줄여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0.13%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2600선은 지켜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오전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은 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터파트너스입니다. 플라스틱 사출 설계와 금형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오늘은 미국이 중국산 스마트카에 대한 차량과 부품 등의 수입 제한을 검토한다라는 소식 속에 반사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플라즈맵입니다. 의료용 솔루션 기업인데요. 중동 최대 규모의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100만 달러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렌시스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하반기 AI 기능을 탑재한 로봇을 출시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삼성의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이렌시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살펴봤고요. 이 중 베스트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시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렌시스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이렌시스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좀 급등이 시작이 됐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감속 모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꽤 크기 때문에 꽤나 탄탄한 기업으로 투자자분들께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베스트 종목인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예, 삼성에 대한 새로운 어떤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 이제 크게 올랐었는데, 자, 이렌시스의 이제 간단한 이제 기업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디지털 도어로, 그다음에 비대,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에 대한 각종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터, 그다음에 이제 감속기 이 부분들도 이제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떠올랐는데, 그 중에 더 이제 숨겨진 어떤 재료적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데, 비대에 보면은 어떤 커버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닫히고 하는 어떤 완충 작용을 하는 어떤 부품들이 있는데, 이게 로봇용 보핏, 그러니까 웨어러블 이제 보핏 로봇, 웨어러블 로봇이죠. 이제 보핏에 가면은 무릎 뭐 보호 관절, 뭐 어깨 관절 완충이나 이런 가속 이런 여러 가지 기능에 반드시 이제 쓰이는 부품이 이제 댐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댐퍼가 필수적인데 이쪽 관련된 종목으로는 유일하게 자, 그 비대 관련된 제작 기술을 그대로 응용해서 좀 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이 태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관점에서 지난번에도 이렌시스를 굉장히 강조를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인데, 시세라는 것은 항시 기존에 알려진 것이 다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 새로운 종목이 약간 주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렌시스를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관심을 좀 우리가 가져야겠죠. 근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번에 이제 돌파하는 어떤 세 번째 돌파를 하죠.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이제 터졌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자, 이렌시스를 현재 그 노란톡에서는 아침 3개를 보통 3개에서 4개를 좀 하는데, 아침 제일 먼저 제시 8% 또 10%대에서 현재 급등 가능하다, 장중 승부 가능하다 하고 차트 분석을 정확하게 제시를 좀 했습니다. 노란톡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급등을 좀 했고요. 급등을 했고 상한가까지 갔다. 상한가에서 살짝 못 미쳐서 무너져 내린 그런 부분들이 업전에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로봇 후발주 부분들이 이제 오르지 않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종목군도 노란톡에서 아직 한 뭐 2, 3%, 3, 4%에서 거래량이 이제 급증하는 종목군들 이렇게 공략 중에 있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나도 이렌시스처럼 급등하는 당일 급등 상한가 종목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참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 만나봤습니다. 이렌시스였고요. 삼성 모멘텀을 좀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윗골이 길게 그리면서 좀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분 좀 반납하면서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18%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오전에 이미 이렌시스 먼저 주목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때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기분 좋은 수익 이미 얻으셨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나도 이런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차트 분석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 보고요. 오후장도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두 가지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선암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선암 꼽아주셨습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정말 죽었나 싶으면 다시 살아나고 네.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도 다시 한번 좀 돌아온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예, 초전도체는 LK99가 진짜냐 가짜냐를 이제는 넘어섰습니다. 예, 해외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또 비슷한 물질을 좀 찾아냈고 LK99를 재현했던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용화는 상당히 그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분에서는 LK99가 완벽한 물질이 아니더라도 1차원적인 물질이라도 이거는 고순도 정제 과정, 또 추가 연구 과정, 이걸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 치료제, 임상약으로 보시면은 임상 1상, 2상, 3상 10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어느 정도의 어떤 임상 효과만 있으면은 그 가치가 인정받듯이 LK99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좋은 초전도약해에서 재현할 수 없다, 가짜다 하지만은 그는 학계 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그런 해프닝일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선암은 뭐냐면은 LK9와 관련이 없고 기존의 고온, 그러니까 초저온에서 약간 높은 온도, 여전히 이제 저온이죠. 여기에 대한 현재 초전도체를 응용해서 선제나 이쪽 그 전력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LK9가 가짜라 할지라도 좀 올라갈 수가 있는 뭐 그런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또 핵 융합 쪽으로도 테마가 엮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노란톡에서 세 개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린시 있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선암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현재 뉴르메카였었는데 선암이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 기념, 그러니까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노란톡에서는 현재 상한가가 빵빵 터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실 오후장 공략주로 제시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상한가를 좀 가버려서 저도 약간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또 상한가 무너지거나 또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오장 공략주가 지금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노란통 오시면은 대안으로서의 초전도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제시를 좀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정말 아침에 네 개 제시인데 두 개가 상한가가 갔느냐 어쩌냐 정확하게 인증을 좀 해드리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가 굉장히 공신력이 있죠. 다 PD님이 전부 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이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후장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선암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LK99가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은 시점이다. 앞으로 주목받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이미 상한가에 좀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접근이 어려워 보이고요. 조정 시에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혹은 후발 주자들, 다른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뉴로메카입니다. 네, 뉴로메카 앞서서 살짝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이미 오전에 주목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많이 밀리고 있지만 그나마 로봇 쪽 섹터는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까요? 예, 아무래도 아직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셨는데, 자,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관련된 부분. 물론 로봇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산업용 로봇도 있고요. 또 산업용 로봇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는데 가장 대중화, 상용화 또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상업적인 부분에 가장 침투력이 강한 부분들이 또
이 협동 로봇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에 대한 어떤 상용화 또 대중성이 가장 많이 담보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상장된 업체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뉴로메카가 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요. 그 3위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뉴로메카입니다. 지금 교촌치킨, 고피자 이런 데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이쪽 의료용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현재 큐렉스하고 합작을 해서 의료용 로봇 어떤 부분에서도 MOU를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우주항공 쪽이나 이쪽으로도 다방면으로 진출할 정도로 기술력이 완벽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부품 어떤 내재화도 좀 하고 있고, 또 양산 계획을 하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 개파를 가지고 있는 또 유련 업체다. 또 M&A 대상의 2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1순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면은 뉴로메카가 2순위 가능성도 조금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뉴로메카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그런 관점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크게 시세를 좀 냈죠. 그리고 현재 조정을 이제 보여줬죠. 근데 일반적으로 한번 크게 조정을 보여줬는데 그 추가 상승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삼각수렴 형태를 보여주고 슈팅이 되는 수가 있는데, 이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고, 이제 21선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추세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래량들이 점증하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략하기에 딱 좋은 어떤 위치, 또 가격도 크게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좋은 어떤 내용이고,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확실하게 현재 뉴로메카 또 우장 같이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네요.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뉴로메카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상업용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료용까지 상업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상으로도 딱 공략하기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입력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오전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입니다. 방산하면 또 지정학적 리스크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연휴 사이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라파 지역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반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격을 감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양국의 균열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는 미국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휴전 제안도 거부한 것으로 외신들 통해서 보도가 좀 됐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자면 방산주들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 이슈 포커스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전체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을 좀 다뤘습니다. 근데 우주항공하고 일단 방산하고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공기, 그다음에 미사일 이런 것들은 우주항공 기술에서 그대로 이제 민간의 현재 군사용으로 그대로 이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구분이 사실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화약만 장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점이죠. 나머지는 모든 기술은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군사 강국이 약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제 이유는 바로 군사력 순위로 보더라도 남북 대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예비군 포함해서 실제 이제 현재 군인 인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어떤 이 군사력 순위 장비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도표로 보면은 깜짝 놀랄 부분인데 대국인 나라 또 인구가 많은 나라를 빼고는 단연 톱입니다. 당연히 미국, 러시아, 또 중국, 인도 요거를 빼게 되면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죠. 인구가 일반적인 나라에서 보면은 거의 일본과 거의 쌍벽. 어떤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일본보다 다 앞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군사력 순위, 그 다음에 경제력 이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이 됐을 때는 최고의 어떤 국가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그 군사력 강국이 있기 때문에 군사력에 대한 또는 방산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비상식이 상식인 사회, 전쟁이 현재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부분이 물론 아주 큰 전면전은 아닙니다만은 지정학적인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정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서방의 지원이 거의 끊기면서 약간의 패착이 좀 약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흑해를 통해서 해양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트해 연안이죠. 발트해 연안도 해안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해안이 다 막혀 있는 국가인데 실제적으로 노란색에 펼쳐진 부분이 러시아 영토입니다. 그래서 벨라루스 연합에서 그래서 이제 폴란드나 현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상당히 좀 위험한 것들이 이런 해양 진출의 교두보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분쟁이 이제 끊이지 않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방금 이야기했던 현재 러시아 땅 칼리니그라드 여기에 또 그런 부분이 있죠. 회랑을 통해서 연결이 좀 되고 있죠. 철도를 통해서만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확고한 지역적인 안정성을 또 러시아에서 좀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전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나토에 대한 또 그런 부분에 군비 증강이 필요해 보이고요.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 관련된 가스관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 부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터져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흑해도 교두보 역할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서 터집니다. 사하라 한가운데 전쟁이 터진 법은 없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고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가 이겼다고도 약간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는 알래스카를 내놔라. 우리가 옛날에 잘못 팔았다. 파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시비까지 약간 불고 있는 그런 기싸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그 부분들은 하나의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러시아의 천연가스, 그다음에 러시아 국군을 걸고 하는 어떤 북극 항로 여러 가지 주도권 차원에서 야심차게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우크라이나에서 끝나지는 않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군비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죠. 경제 패권 다음에는 항시 군사 패권이 따라가고 있고 중국은 1대1의 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해양 실크로드의 각종 현재 루트마다 해양 군사 기지를 계속해서 강화를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도 현재 군비 경쟁 가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게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해양 군사 기지가 계속해서 존재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비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이 최근에 현재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해양 방어선은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제3도련선까지 완벽하게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대만도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진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 번은 좀 터져야 될 어떤 문제다 좀 생각이 되고 동남아시아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비가 계속적으로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이제 봤던 현재 제3도련선은 호주 앞바다에 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나와버리다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물질들이 해양에 굉장히 많이 물렸죠. 결국은 자원전쟁까지도 연결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호주와 중국이 굉장히 안 좋은 또 호주도 군비 강화를 좀 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동에 대한 이 종파 문제, 순위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있는 예멘 반군이죠. 시아파의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에 현재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천궁 수주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에 또 기름을 좀 부었던 이스라엘과 어떤 현재 하마스의 충돌, 현재 어떻게 보면 강경파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 배후 이런 부분하고 굉장히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가 좀 쏙 들어갔던 것도 이런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권, 다시 말해서 지정학적 요충지가 깔려 있는 어떤 곳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도,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으로 있는 어떤 헤게모니, 이권 이런 것들이 이제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 군비 경쟁, 군사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동안 전쟁이 수십 년 동안 이제 서방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지정학적으로 어떤 이렇게 전쟁은 일어났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유럽이나 이쪽 부분에서는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국방, 방산 최고의 어떤 히트, 또 히트국으로 부상이 됐던 것은 K9 자주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팔렸던 그런 요인인데 K9 자주포가 팔렸던 가슴 아픈 역사가 바로 연평도 포격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연평도 포격 사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밑에 방사포 있는데 위에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진 보고 처음에는 정말 현재 마치지도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고폭탄까지 같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주변 반경 살상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5개, 6개의 부대 중 4개의 부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현재 요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비스트들은 이 사진을 공개를 해라. 이 사진 공개하면 거의 전멸이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 마케팅이 사실은 이제 됐었죠. 그래서 케이블 TV 이만가 프로에서도 여기 나왔죠. 거의 전멸을 하다시피 했던 후일담도 있는데 그만큼 위력이 상당히 세다는 것들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쐈는데 거의 전멸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집트에서는 이 K9 자주포 가지고 해안포가 아니라 해양으로 방어하는 것들 여기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사일 대처용으로 되죠. K9 자주포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고폭탄을 장착하게 되면은 현재 30km, 40km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해안 방어 경비까지도 완벽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후속적으로 나왔던 그런 보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관련된 종목은 잠시 후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각국 나라마다 가치관도 다르고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도 다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주변에서 좀 둘러보자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거기다가 미중 패권 다툼까지 해서 계속해서 좀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국방비에 더 많은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군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제작이 가능하고 성능도 뛰어나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은 수혜주들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지 잠시 후에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 종목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좀 살펴봤고요. 오늘 AS 해볼 종목은 10월 17일에 소개해드렸던 에코앤드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순수 우리 기술로 전구체를 좀 만들면서 공급을 시작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도 연일 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좀 살짝 좀 장 초반 대비해서 밀리면서 8%대의 강세를 현재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 얼마나 좀 더 힘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탄력이 이제 붙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재료가 있죠. 이제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배기가스 오염 관련된 부분에서 촉매 시스템을 좀 달아야 되죠. 근데 이쪽 관련된 기술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갈수록 뭐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늘어나는 것들은 당연합니다. 또 고밸류션을 일단은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도 고밸류션을 일단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 환경 산업, 미래 산업은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새로운 캐시카우로 역할로서 2차 전지를 현재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에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뭐 새로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구체, 다시 말해서 현재 이 그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튬, 코발트, 망간을 이렇게 섞어서 섞는 재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현재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는 이 원 물질이 이제 전구체입니다. 여기다 리튬만 첨가하면 되는데 양극재 공장에서 그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섞어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약간 뭐 무슨 섞는데 무슨 기술이냐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좀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전구체 공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업 진출도 했고 이에 대한 뉴페이스 종목으로 제가 에코앤드림을 새롭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 호재가 있다 보니까 오랜 동안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다가 드디어 한번 이 급반전 진행이 되고 있고 조정이 되고 있고 장이 안 좋아서 크게 급락했던 것이지 재료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이 정고점을 이제 바로 돌파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5일선 11선을 달아서 약간 뭐 46,000원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좀 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조정이 만약에 오늘이 단기 고점이다 하면은 조정이 있다면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AS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세의 힘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 매수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입니다.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혜주들 만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함께 좀 출발해 볼 텐데요. 동메달은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까요? 예, 현대 로템입니다. 네, 3위 동메달 현대로템입니다. 대표적인 방산주 중에 하나입니다. 중동 방산 수출 관련된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전동차나 레일 관련한 사업도 영위를 좀 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 9천억 원의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생각보다 호재가 좀 많은데 오늘 장에선 동메달이네요. 예, 자 오늘 장에서 이제 동메달인 이유 뭐 다 같은 좋은 종목인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제 철도 레일 시스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레일 즉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주 부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부분들은 에코플랜트, 또 하나 부분들은 이제 방산 쪽인데 예전에는 현재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방산 쪽으로 유명을 좀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줘야 될 부분들은 현재 중장비를 생산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가프레스, 하이퍼캐스팅 요거를 여기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료적 가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뭐냐면은 KT 전차를 주력 생산하는 책임지고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현대화 작업이 상당히 ICT 기술과 결합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에 러시아 전차입니다. 오른쪽에 제블린이죠. 이 제블린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상한 모양의 철망 구조물까지 해놓죠. 그만큼 첨단 장비 요거를 현재 레이더를 교란시키기 위한 이상한 어떤 구식 어떤 그런 방법까지 동원한다는데 이런 첨단 장비를 현재 K2 전차는 갖추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능동 방해 체제, 소프트킬,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현재 능동 방해 체제 중에서 하나 하드킬,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상대방의 포탄 날아온 것들을 완벽하게 회피하는 기술을 이런 부분까지 다 갖추고 있다 좀 생각이 돼서 현재 가성비뿐만 아니라 기술력에도 앞서 있기 때문에 KT 전차가 전 세계적으로 K9 후속으로 인기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크게 이제 이 4만 원대에서 2만 3천 원까지 바닥이었고요. 바닥에서 기간 조정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또 새로운 이슈가 좀 약간 불거져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현대로템이고요. 대표적인 방산주 중 하나로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3% 정도 밀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 언제 들어가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입니다.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은메달은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까요? 예. LIG 넥스원입니다. 네, LIG 넥스원 오늘장 은메달입니다. 지난주에 큰 호재가 좀 있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간 회담을 진행했을 때 이제 청궁 수출 계약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에는 살짝 못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11.9%, 영업이익은 59.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성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에서 은메달로 꼽아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오늘 이제 방산으로 소개하지만은 우주항공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은메달로 지정을 했었는데, 자 두 가지 이제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LIG 넥스원은 방산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감시 정찰, 그다음에 주의 통제, 통신 체계, 그다음에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현재 발사체 이런 이제 부분들이 탄도탄이죠. 탄도탄 제조.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감시 정찰 이제 포트폴리오 다양한 포트폴리오인데 뭐 내용은 알 거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감시 정찰에 대한 각종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현재 어떻게 보면 탄도탄 요거를 에너지 넥슨에서 좀 합니다. 각종 뭐 현재 현무, 비궁, 청궁 뭐 다양합니다. 요거에 대한 실제적인 생산을 좀 하고 있는 어떤 탄도탄 직접 제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궁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재 에너지 넥슨하고 현재 한화 시스템하고 같이 합작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 만든다 하지만은 이렇게 합작해서 만든 뭐 그런 거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우주항공 쪽은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 개발 주요 어떤 업체로 선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으로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궁에 관련된 그런 거죠. 한국형 현재 어떻게 보면 미사일 체계 부분에서는 저고도에서는 패트리어틱 미사일 부분이고 중고도에서는 현재 LG 넥슨에서 개발했던 현재 중고도 이런 이제 한국형 미사일 체계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 고고도에서는 사드 미사일 체계를 갖춰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혜주 가능성들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LG 넥스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이제 상승을 하다가 가파르게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 점까지 이 수급으로 다시 한번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성장성 현재 방산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높고 우주항공에 대한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두 개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밀어올릴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LG 넥스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LG 넥스원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금메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는데요. 종목명에 대한 힌트 혹시 준비해 주셨을까요? 힌트 같은 경우는 제목에 네. 한국이 들어갑니다. 한국이 들어가네요. 예, 큰 힌트네요. 네, 예. 금메달로 왜 꼽아주셨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체 이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항공기 제작을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외 T-50 고동근거기 부분,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실제 이라크,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동남아시아의 경공격기를 납품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종 부분이죠. 미군 어떤 부분하고 무기 체제하고 호환도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3세계 국가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음속 우리가 F-16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음속이기 때문에 현재 거의 70%까지 성능을 따라잡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굉장히 FA50이 굉장히 있는데 거기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보다 성능이 좋았던 그런 부분인데 요거는 T-50이 상용화됐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지금 현재 수출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또 T-50에 대한 어떤 그 미군 이 훈련기나 이쪽으로도 수주가 직접 되기 때문에 방산의 종주국까지 록히드 마틴과 함께 진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주만 해서도 수천 대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현재 KF-21 보람의 삶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F-16, F-22, 그러니까 미국의 최신의 공격기죠. 이것보다 중형 공격기인데 그보다도 살짝 아래지만은 초음속 그다음에 스텔스 기능을 갖추어 주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다. 한국형 항공모함에도 장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시제품 지금 현재 비행을 좀 하고 있죠. 이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신의 경공격기 그다음에 중형 공격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포트폴리오를 갖춰주는 성장성 높은 스토리를
이 업체에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기 때문에 이 업체는 당연히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의 기술도 완벽하게 가지고 있죠. 이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금메달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금메달 종목으로는 종목명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힌트를 좀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우주항공과 방산 살펴봤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해서 미중 패권 다툼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관련한 섹터로 방산주 주의 깊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봇, 자동차 부품, 반도체 쪽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이렌시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아가는 만큼 장중 흐름 끝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